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서 이번 학기는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는 기술 투자 M&A라고 하는 거고, 제 원래 좀 투자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랩이라고 하는 것도 투자 다오로서 이제 컨셉을 잡아놓은 것이긴 하고요. 출발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가 너무 힘들다. 투자자도 힘들다. 투자자 약간 유니콘이 많은데 왜 유니콘이 된 다음에만 나한테 오지? 개인 투자자 같은 거를 사실 신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투자하면 또 회수하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거꾸로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항상 어렵고 미팅 저는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청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소개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아요. 제 크레딧을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제 투자자를 만나서 펀딩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펀딩을 이제 받아도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성공을 하는데 돈 이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형태의 투자라고 하는 게 주주하고의 관계를 형성시키긴 하지만 이런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데 쓰일 수는 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있기는 한데 너무나 이제 제약을 많이 규제가 심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는 또 어려워요. 또 금액도 너무나 소액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플랫폼의 심사 능력에만 이 제도가 의존하고 있는 거고, 플랫폼이 먹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좋다.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굉장히 쉬운 거죠. 웬만한 프로젝트라면은 이제 뭐 20위권 내에 되는 때에 뭐 1억 이내의 비용이 마련이 되면은 상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다고 물론 다 회수할 수 있냐? 이제 그거는 꼭 그렇진 않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어쨌든 상장의 길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코인으로 펀딩을 하면은 생태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갑을 확보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주주 관계라면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에어드랍 할 수는 없잖아요.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으로 엑스큐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한테 좋은 스타트업 펀딩이 다오에서 ICO 하는 형태가 이제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나 스타트업한테 다 좋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더군다나 ICO는 굉장히 고위험이니까 소액 분산 투자를 다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프로젝트가 올라가면은 소액을 계속 나눠서 투자를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박이 나면은 다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잖아요. 코인을 뿌려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은 마케팅의 이제 역할을 되기도 하는 거죠. 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거버넌스 커미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그 엄선된 프로젝트만 이제 올릴 수 있다면 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편하다. 예를 들어서 최소 금액이 이제 5억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 10억이다.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 정도의 금액이 모이지 않으면 말하자면 나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투자 인원도 뭐 제한할 수도 있겠죠. 네.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금액만 제한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세ttlement 리스크가 과연 없을 것이냐, 이거는
100% 장담할 수는 없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도 다오가 이제 다오를 만들어서 다오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넣었다가 일정한 금액이 안 되면 돌아갈 수 있고 일정한 금액이 될 때만 이제 엑스큐션이 되는, 그리고서 이제 그 코인을 대가로 받는 이런 다오가 되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구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먹튀할 수도 있죠. 뭐 이더리움을 받았다, 아니면 뭐 매틱을 받았는데 엑스큐션이 안 되고 날릴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없냐?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 이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검증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정성 있게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은 테크니컬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 이런 데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기간도, 신뢰를 쌓는 기간도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깨비다오가 지금 요렇게, 그래서 저는 요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 커미티에 지금 150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클럽의 오픈 톡방에 1,4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투자 신청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그냥 투표를 하는데, 거버넌스 커미티한테는 3표를 주고요. 거버넌스 커미티 멤버가 다 이 일반 멤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표가 더 있습니다. 거버넌스 멤버들은 4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일반 멤버들은 한 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 의해서 원래는 다오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더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넣고서 미니멈 금액이 차면 엑스큐션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오 형태로 구성하진 않았고, 합격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 합격된 프로젝트가 투자자랑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리스크를 이제 저는 피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깨비 토큰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비 토큰하고 이제 사실 멤버십 NFT로 해서 NFT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버넌스 멤버들한테 깨비 토큰은 발행은 됐는데, 아직은 저도 이제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것을 뿌리는 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계속 좋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고, 한편에서는 계속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비 투자 클럽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협상이 됩니다.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를테면 이제 가격 협상 뭐 등등 이런 뭐 락업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개인이 이제 할 때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단톡방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검증을 받고,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드랍을 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래서 집단지성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살아남는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프로젝트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상장 전문가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등등등 뭐 다양한 그 탤런트를 갖고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키우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일정까지는 짜서 시작했었는데, 매월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서 이렇게는 못하고, 지금 이제 11월 3일날 제5회 행사를 이제 하고 있고요. 멤버들은 뭐 이제 어떤 글로벌하게도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멤버들보다
대단한 이렇게는 블랙락 한국 대표 포함해서 자산운용사 사장만 해도 여러 명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제가 원래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제가 다 1대1로 초대를 해가지고 모은 사람이 지금 현재는 140명, 150명 정도 됩니다. 현재 15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투자 전문가가 제일 많지만 컨설팅, 메타버스, 마케팅, 변호사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상장 전문가, 블록체인, NFT, 블록체인에만 투자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뭐 PwC 등등 뭐 이런 재무 회계사, 미디어, 마케팅 인플루언서, 다오 전문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런 150명이 한 회사에 있다면 이 밸류는 사실 어마어마한 밸류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거버넌스 멤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토큰은 아직은 이게 발행하는 순간에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이제 프로젝트가 1개나 2개 정도가 성공이 되면은 저도 자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이 계속 올 거고 투자자들도 이제 더 들어오고 투자자 풀도 커지고 그러면서 투자자 커뮤니티도 지금 뭐 1,500명도 안 되는데 이제 뭐 10,000명 이렇게 이제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토큰은 NFT만 멤버십으로 이제 10,000개 중에서 150개 거버넌스 멤버들한테만 10만 원씩 해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전략, 기업들이 또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주식을 추구를 하고 스타트업들이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였는데 N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서 기업들이 NFT를 발행을 하고 NFT를 발행해 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업들은 주식과 NFT와 코인을 다 발행하게 되는 게 이제 내년도에 본격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이 이제 그 기본법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졌죠. 어제도 제가 국민의힘 임차영 의원하고 이제 저녁 때 만나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코인과 NFT를 동시에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 NFT, 코인 세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주 관계에만 닫혀 있는 건데 코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태계 전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NFT는 또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한 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다. 그런 세상이 이제 본격화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11월 1, 2, 3일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매진이 됐지만 뭐 온라인은 여전히 모집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비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흥국은행 금융감독원을 위시한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상수사, P, 캐피탈사에서 와가지고 들었고요. 450명이 들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도 들었고 연기금, 뭐 한국투자공사 여기가 뭐 한 200조 정도 운영하는 데죠. 뭐 그런 이제 투자자, 뭐 그다음에 변호사, 뭐 김현장, 뭐 율촌, 회계사, 뭐 Pw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데들이 이제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2019년, 2020년까지 하고서 2년 동안 450명을 배출하고 이제 끊었고요. 제가 이 당시에 자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교육이다.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마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입증이 된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트리플 크라운을 주제로 하는 NFT 투자 및 전략, 그러니까 이제 기업 및 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는 NFT 투자 및 전략 과정을 만들어서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11월 1, 2일 하고 3일 날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뭐 이제 Q&A가 있으시면